아버지의 짐이 현관에 쌓여 있던 그날, 나는 40살이었다. 검은 여행 가방 2개와 박스 3개. 70평생 모은 게 그것뿐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어머니는 안방 문을 닫은 채 나오지 않았다.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 사이에 서 있었다. 40살 딸이 부모님 이혼 현장에 서 있었다. 황혼 이혼. 그 단어를 처음 들은 건 1달 전이었다.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딸아, 엄마 아빠 이혼하기로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무슨 소리지? 70이 넘어서 무슨 이혼이지? 급하게 부산 집으로 내려갔다. 동생도 대전에서 올라왔다. 우리 남매는 거실에 앉아서 부모님을 마주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소파 양쪽 끝에 떨어져 앉아 있었다. 그 거리가 이상하게 멀어 보였다. 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다. 더 이상 아빠하고 못 살겠다고. 45년 참았는데 이제는 한계라고. 나는 멍하니 그 말을 들었다. 45년을 참았다니. 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하셨다. 그냥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표정이 없었다. 화가 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었다. 그냥 텅 빈 얼굴이었다. 나는 물었다. 왜 갑자기 이러시냐고. 70이 넘어서 무슨 이혼이냐고. 이제 와서 헤어지면 뭐 하냐고.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다. 갑자기가 아니라고. 오래전부터 생각했다고. 그런데 너희들 때문에 참았다고. 이제 너희도 다 컸으니까 이제는 엄마 인생을 살고 싶다고. 엄마 인생.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그동안은 엄마 인생이 아니었다는 건가? 동생이 아버지한테 물었다.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냐고.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대답하셨다. 엄마가 원하면 따르겠다고. 억지로 붙잡고 있을 수는 없다고. 그 말투가 이상했다. 체념한 것 같기도 하고 무관심한 것 같기도 했다. 마치 남의 일처럼 담담했다. 우리는 밤새 이야기했다. 이혼하지 말라고 설득했다. 나이가 70인데 혼자 어떻게 사시냐고. 외로우실 거라고. 건강은 어떻게 챙기시냐고. 그런데 어머니는 흔들리지 않으셨다. 이미 결심한 일이라고. 변호사도 만났다고. 재산 분할도 다 정리했다고. 재산 분할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소름이 돋았다. 정말로 진행하고 계신 거였다. 이게 농담이나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동생이 울었다. 오빠는 운전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40 가까운 남자가 부모님 이혼 때문에 우는 모습이 처음이었다. 나도 울고 싶었다. 그런데 눈물이 안 나왔다. 그냥 속이 텅 빈 것 같았다. 남편한테 말했다. 우리 부모님이 이혼하신대. 남편은 놀라면서도 현실적인 말을 했다. 요즘 황혼 이혼 많다고. 인생 이모작 시대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다. 내 부모님이 통계 속 숫자가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이상했다. 일주일 후 다시 부산에 갔다. 이번에는 이혼 서류에 도장 찍는 날이었다. 동사무소 앞에서 부모님을 기다렸다. 아버지가 먼저 오셨다. 깔끔하게 면도를 하시고 정장을 입으셨다. 마치 회사 나가시던 때처럼. 어머니는 조금 늦게 오셨다. 파마를 새로 하셨다. 화장도 하셨다. 이혼하러 가는데 왜 화장을 하셨을까? 절차는 간단했다. 서류 몇 장에 도장 찍고 확인하고 끝. 45년 결혼 생활이 30분 만에 정리됐다. 나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현실 같지 않았다. 밖으로 나왔다. 햇살이 따가웠다. 여름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 마주보지 않았다. 동생이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냐고. 어머니는 그냥 집에서 계속 살 거라고 하셨다. 아버지가 나가실 거라고. 아버지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리고 우리한테 말씀하셨다. 너희는 신경 쓰지 말고 잘 살라고. 아빠는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괜찮을 리가 없는데. 70 노인이 혼자 사는데 어떻게 괜찮을 수가 있는데. 아버지가 집을 나가신 날 나는 짐을 옮기는 걸 도왔다. 여행 가방 2개, 박스 3개. 옷가지 몇 벌, 책 몇 권, 사진첩 하나. 70평생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었다. 아버지는 원룸을 얻으셨다. 역 근처 낡은 건물 3층. 보증금 500, 월세 40. 좁았다. 방 하나, 화장실 하나. 부엌 큰 방 한쪽 구석에 붙어 있었다. 짐을 풀면서 나는 계속 울컥했다. 아버지가 이런 곳에서 사신다니. 평생 가족을 먹여 살리고 집도 마련하고 자식들 대학도 보내신 분이 이제 와서 이런 좁은 원룸에서 혼자 사신다니. 아버지는 담담했다. 혼자 살기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셨다. 짐 정리하는 것도 능숙하셨다. 마치 혼자 사는 게 익숙한 것처럼. 그 모습이 더 슬펐다. 저녁을 같이 먹었다. 근처 국밥집에서. 아버지는 국밥을 드시면서 별 말씀이 없으셨다. 나는 계속 물었다. 식사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빨래는 누가 하시냐고. 아프시면 어떻게 하시냐고. 아버지는 다 괜찮다고만 하셨다.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나는 창밖만 바라봤다. 어두운 밤.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다. 문득 어렸을 때 생각이 났다. 아버지가 회사에서 돌아오시면 나는 현관으로 뛰어나갔다. 아버지는 나를 안아 올리셨다. 높이 높이. 나는 깔깔 웃었다. 그때 아버지 얼굴은 밝았다. 행복해 보였다. 그 아버지가 지금은 좁은 원룸에서 혼자 계신다. 어머니한테는 며칠에 한 번씩 전화했다. 안부를 물었다.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셨다. 오히려 홀가분하다고. 이제는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다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물어보고 싶었다. 그런데 묻지 못했다. 어머니 목소리가 너무 단호해서. 아버지한테도 전화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아버지는 항상 잘 지낸다고 하셨다.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건강하다고. 그런데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기운이 없어 보였다. 한 달쯤 지나서 아버지를 찾아갔다. 원룸 문을 열었을 때 나는 놀랐다. 집안이 너무 깨끗했다. 먼지 하나 없었다. 이불도 반듯하게 개져 있었다. 설거지도 다 돼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너무 깨끗했다. 생활 흔적이 없었다. 마치 사람이 안 사는 집 같았다. 냉장고를 열어봤다. 텅 비어 있었다. 김치통 하나, 계란 2개. 그게 전부였다. 아버지한테 물었다. 식사는 어떻게 하시냐고. 아버지는 밖에서 사 먹는다고 하셨다. 혼자 해먹기 귀찮다고. 거짓말이었다. 아버지 얼굴이 홀쭉해져 있었다. 살이 빠지셨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있었다.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것 같았다. 나는 마트에 갔다. 장을 봤다. 쌀, 반찬, 고기, 과일. 잔뜩 샀다. 돌아와서 냉장고에 넣었다. 밥도 해드렸다. 반찬도 여러 가지 만들었다. 아버지는 고맙다고 하시면서도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하셨다. 해야 했다. 안 하면 아버지가 굶으실 것 같았다. 저녁을 같이 먹었다. 아버지는 밥을 천천히 드셨다. 예전에는 빨리 드셨는데 이제는 씹는 것도 힘드신 것 같았다. 이가 안 좋아지신 건지 아니면 입맛이 없으신 건지. 밥을 먹으면서 나는 물었다. 정말로 괜찮으시냐고.
외롭지 않으시냐고. 어머니한테 다시 돌아가실 생각은 없으시냐고. 아버지는 수저를 내려놓으셨다. 한참을 말이 없으시다가 천천히 대답하셨다. 엄마가 행복해 보이더라고. 이혼하고 나서 오히려 표정이 밝아졌다고. 그러니까 아빠는 괜찮다고. 엄마가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목이 메었다. 아버지는 아직도 어머니를 사랑하고 계신 거였다. 이혼했는데도, 헤어졌는데도,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나는 머릿속이 복잡했다. 아버지가 혼자 그 좁은 원룸에서 지내시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텅 빈 냉장고, 깨끗한 이불, 조용한 방. 혼자 밥 드시고, 혼자 텔레비전 보시고, 혼자 주무시는 모습. 어머니한테 전화했다. 목소리가 밝으셨다. 친구들이랑 여행 다녀왔다고 하셨다. 제주도에 다녀왔다고. 오랜만에 좋았다고.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혼자 사는 게 힘드신 것 같다고.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아빠도 적응하실 거라고. 시간이 필요한 거라고. 그리고 따라 엄마가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을 살고 싶다고. 45년 동안 아내로 엄마로만 살았다고. 이제는 그냥 나로 살고 싶다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머니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 불쌍했다. 동생과 통화했다. 동생도 아버지가 걱정된다고 했다. 주말에 한 번 다녀왔는데 많이 야위셨다고. 혼자 사는 게 힘드신 것 같다고. 우리는 교대로 아버지를 찾아뵙기로 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그렇게 석 달이 지났다. 가을이 왔다. 어느 날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다. 드문 일이었다. 아버지는 먼저 전화하시는 분이 아니었으니까.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딸아, 아빠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자꾸 깜빡깜빡한다고. 아까 밥을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가스불 끄는 것도 자꾸 까먹는다고. 나는 깜짝 놀랐다. 급하게 부산으로 내려갔다.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갔다. 검사를 받았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다. 초기 치매였다. 의사 선생님은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고 했다. 가족이랑 같이 사는 게 낫다고. 자극이 필요하다고. 대화도 하고 활동도 해야 한다고. 나는 어머니한테 연락했다. 아버지가 치매 진단 받으셨다고. 혼자 사시기 힘들다고. 다시 같이 사실 수 없냐고. 어머니는 단호하게 거절하셨다. 그건 안 된다고. 이미 끝난 일이라고. 대신 요양원을 알아보자고 하셨다. 요양원.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낸다고. 아직 70인데? 아직 걸으시고 말씀도 하시는데? 동생과 의논했다. 우리 집으로 모실까 생각도 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나도 일을 하고 있었고 동생도 회사를 다녔다. 낮에 아버지를 돌봐드릴 사람이 없었다. 결국 요양원을 알아봤다. 여러 곳을 방문했다. 시설 좋은 곳은 비용이 너무 비쌌다. 한 달에 300만 원.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다. 적당한 곳을 찾았다. 한 달에 150만 원. 시설은 그럭저럭 괜찮았다. 아버지한테 말씀드렸다. 요양원에 가셔야 할 것 같다고. 혼자 계시기 힘드시니까. 그곳에서는 식사도 챙겨주고 간호사도 있다고.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알겠다고. 그렇게 하자고. 표정이 없으셨다. 뭘 생각하시는지 알 수가 없었다.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날 나와 동생이 모셨다. 짐은 많지 않았다. 여행 가방 하나, 옷가지 몇 벌, 사진첩. 그게 전부였다.
요양원 문 앞에서 아버지가 멈춰 섰다. 한참을 그대로 서 계셨다. 뒤돌아서서 밖을 바라보셨다. 가을 하늘이 높았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아빠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울음이 터져 나왔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다. 동생도 울었다. 우리 남매는 아버지 앞에서 울었다. 아버지가 우리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울지 말라고. 괜찮다고. 여기도 나쁘지 않다고. 그런데 아버지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요양원 방은 2인실이었다. 침대 2개, 작은 옷장 하나, 창문 하나. 좁았다. 아버지 평생이 이 작은 방에 들어가 있었다. 짐을 풀어드렸다. 옷을 옷장에 걸었다. 사진첩은 침대 옆 선반에 놓았다. 세면도구는 화장실에 두었다. 아버지는 침대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됐다. 식당으로 모셨다. 여러 어르신들이 계셨다. 다들 조용했다. 말이 없으셨다. 밥을 드시는데 어떤 할머니가 혼자 중얼거리셨다. 어떤 할아버지는 음식을 흘리면서 드셨다. 아버지가 이곳에서 저렇게 늙어가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주말이 끝나가고 있었다. 아버지한테 인사드렸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자주 올게요. 아버지는 고개만 끄덕이셨다. 가라고. 조심해서 가라고. 요양원을 나서는데 뒤를 돌아봤다. 아버지가 창가에 서 계셨다. 손을 흔들고 계셨다. 나도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었다. 눈물이 계속 흘렀다. 차에 타서도 한참을 울었다. 동생도 울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울었다. 어머니한테 연락했다.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셨다고. 어머니는 잘했다고 하셨다. 그게 최선이라고. 그곳에서 잘 지내실 거라고. 나는 묻지 못했다. 정말 한 번도 아버지가 그립지 않으시냐고. 45년을 함께 사셨는데 정말 아무 감정도 없으시냐고. 일주일에 한 번씩 요양원을 찾아갔다. 아버지는 조금씩 변해가고 계셨다. 말수가 줄었다. 표정도 없어졌다. 가끔은 나를 알아보지 못하셨다. 너 누구냐고 물으셨다. 딸이에요, 아빠. 그러면 아버지는 멍하니 나를 바라보셨다. 겨울이 왔다. 첫눈이 내렸다. 요양원 창밖으로 눈이 쌓여갔다. 아버지는 그 눈을 바라보고 계셨다. 나는 옆에 앉아서 같이 바라봤다. 아버지가 갑자기 말씀하셨다. 엄마는 잘 지내냐고. 나는 놀랐다. 오랜만에 어머니 이야기를 하셨다. 잘 지내신대요, 아빠.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다행이다.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버지는 아직도 어머니를 걱정하고 계셨다. 요양원에 혼자 계시면서도 어머니는 새로운 삶을 살고 계셨다. 친구들을 자주 만나셨다. 여행도 다니셨다. 문화센터에 다니셨다. 그림도 배우시고 요가도 하셨다.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밝으셨다. 나는 어머니가 행복하신 게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섭섭했다. 아버지는 요양원에서 치매와 싸우고 계신데 어머니는 너무 밝으셔서 어느 날 어머니한테 말했다.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를 찾아가 보시는 게 어떠냐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많이 그리워하신다고. 어머니는 단호하게 거절하셨다. 그건 아빠한테도 좋지 않다고. 이미 끝난 관계인데 자꾸 보면 더 힘들어지신다고. 깨끗하게 있는 게 서로한테 좋다고. 나는 반박하지 못했다.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봄이 왔다. 아버지의 증상은 점점 악화됐다.
이제는 나를 거의 알아보지 못하셨다. 밥 먹은 것도 잊으셨다. 가끔은 화장실 가는 것도 잊으셨다. 요양보호사분이 말씀하셨다. 많이 진행됐다고. 곧 의사소통이 힘들어질 거라고. 나는 아버지 손을 잡았다. 아버지의 손은 거칠었다. 평생 일만 하신 손이었다. 그 손이 이제는 힘이 없었다. 축 늘어져 있었다. 아버지가 갑자기 나를 쳐다보셨다. 눈빛이 또렷해지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딸아, 내 아빠. 아빠는 후회 안 한다. 엄마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 그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는 다시 눈을 감으셨다. 나는 아버지 손을 꼭 잡았다. 눈물이 흘렀다. 여름이 왔다. 아버지는 말씀을 거의 안 하셨다. 그냥 침대에 누워 계셨다. 가끔 눈을 뜨셨지만 초점이 없으셨다. 어느 날 새벽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가 위급하시다고. 급하게 달려갔다. 동생도 왔다. 우리는 아버지 옆에 있었다. 아버지는 숨을 가쁘게 쉬고 계셨다. 손은 차가웠다. 나는 그 손을 잡았다. 아빠 괜찮으세요? 조금만 버티세요. 아버지는 눈을 뜨셨다. 나를 보셨다. 그리고 희미하게 웃으셨다. 그리고 눈을 감으셨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아버지는 그렇게 가셨다. 70이셨다. 이혼하고 1년 만이었다. 장례식은 조용했다. 친척들, 아버지 옛 동료들이 오셨다. 어머니도 오셨다. 검은색 옷을 입으셨다. 표정은 굳어 있었다. 어머니는 아버지 영정 앞에 오래 서 계셨다. 손을 모으고 계셨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알 수 없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어머니가 나를 불렀다. 우리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섰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딸아, 엄마가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다. 엄마도 아빠한테 미안해. 그런데 엄마도 살아야 했어. 45년 동안 엄마는 없었어. 항상 아내였고 엄마였어. 근데 나는 어디 있었어?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아빠한테 미안하지만 엄마는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 어머니는 돌아서서 가셨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어머니 뒷모습을 바라봤다. 아버지 유골은 납골당에 모셨다. 작은 공간. 아버지 이름이 새겨진 작은 패. 70평생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 나는 가끔 그곳에 간다. 아버지 앞에 앉아서 이야기한다. 요즘 어떠세요, 아빠? 하늘에서는 편하세요? 어머니는 잘 지내고 계세요? 걱정 마세요. 그러면 바람이 불어온다.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다. 동생과 가끔 이야기한다. 부모님 이혼에 대해서. 누가 옳고 그른지는 모르겠다. 어머니 선택도 이해가 간다.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다. 마지막이 너무 쓸쓸하셨다. 동생은 말한다. 오빠도 결혼 생활이 힘들 때가 있다고. 그럴 때마다 부모님 생각이 난다고. 끝까지 함께 하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각자의 행복을 찾는 게 옳은 건지. 나도 모르겠다. 정답이 뭔지. 어머니는 지금도 잘 지내신다. 친구들이랑 제주도에 한 달 살기도 하셨다. 손주들도 자주 만나신다. 웃으시는 모습이 편해 보인다. 그걸 보면 어머니 선택이 맞았던 것 같다. 그런데 아버지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프다. 가끔 생각한다. 만약 이혼하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 아버지가 요양원 대신 집에서 편하게 계실 수 있었을까? 어머니가 아버지를 돌보면서도 행복하실 수 있었을까? 알 수 없다. 일어나지 않은 일은 알 수 없다. 나는 다짐한다. 내 남편하고는 끝까지 함께 하자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게 옳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부모님 같은 마지막은 피하고 싶다. 오늘도 아버지 납골당에 간다. 꽃을 사들고 아버지 앞에 앉아서 한참을 있다가 온다. 아빠, 보고 싶어요. 바람이 분다. 아버지 대답 같은 바람이